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오늘 오전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수학급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학교 교장과 행정실 주무관, 환경실무사 등 3명이 다치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행인 등 2명도 얼굴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부상자 모두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는 통신사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사태가 터졌죠. 현대인의 디지털 신분증이라 불리는 유심 해킹으로 각종 금융 피해와 2차 범죄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늘 아침 각 대리점마다 유심 교체 신청 대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또 최근 순천시 의회에 이어서 광양시 의회 의원들까지 불법으로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 협박 메일을 받고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 불안과 불신, 두려움이 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사태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나온다. 모두가 불안한 지금, 사건들에 휩쓸려서 불안과 불신을 키우기보다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고 또 차분하게 일상의 중심을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오늘의 인터뷰에서 딥페이크 관련 협박 메일을 받고 이를 공론화시킨 순천시 의회 정광현 의원 만나보고요. 이슈책 시간에 유심 해킹 사태 다뤄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도정 소식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4월 28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은 전남 동부권 경제계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후보 선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부권 상공회의소가 지역 현안 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는 공동성명서를 냈다고 하죠. 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당별로 후보 선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순천과 광양 여수상공회의소가 전남 동부권 발전을 이끌 현안 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는 촉구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전남 동부권 3개의 상공회의소는 지난 수십 년간 국가와 전남 동부권 경제를 견인해온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현재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전남 동부권 상공회의소는 고부가 친환경 산업으로의 대전환과 2차 전지, 기능성 소재 등 첨단 산업 기업의 입지 수요가 높은 광양과 순천 일원에 국가적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 산업을 집적화할 수 있는 국가 산단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여수 산단의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그리고 광양 산단의 철강 산업 위기가 동시에 닥친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가 요구하고 있는 지역 경제계의 현안 문제 그리고 대안 어떤 것들이 좀 나왔나요? 네, 전남 동부권 상공회의소가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주요 공약 사항으로는 석유화학, 철강산업 위기 대응 및 친환경 고부가 AI 산업 재편을 위한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예. 지역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광양시, 여수시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철강산업을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기술로 명시하는 법안의 개정 문제, 또 대한민국의 세계 5대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고흥 우주발사체 특구 내 제2우주센터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새로운 도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글로벌 문화산업의 메카인 K-디즈니 조성 사업과 여수공항을 남해안권 항공교통 중심지로 육성하고 미래 100년을 위한 초광역 교통망을 확충해달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예. 동부지역 상공회의소는 성명서를 총해 이 전남 동부권 경제계의 목소리가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특히 광양시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철강산업을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기술로 명시하는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전남 동부권 상공회의소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남 동부 지역 상공회의소가 느끼고 있는 지역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좀 절박함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광양 소식입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회계 정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네, 광양시 마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민공청회를 열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에게 투명한 회계 정산 자료 공개를 촉구하면서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광양시 중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촉구했습니다. 공청회에서 일부 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측이 입주 대행사 제안서 공개 및 선정 기준을 입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7천여만 원의 대행사 발전 기금 중 2,600만 원이 남아있는지를 알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투명한 회계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특정 입주민은 발전기금 집행에서도 2천만 원이 커뮤니티의 키 물품 지원으로 사용이 됐는데 시중가보다 너무 높은 금액이 지출됐고 다른 행사들도 마찬가지로 과다 청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회계 처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낸 공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 처리 내용 조금 더 짚어주시죠. 네, 공청회에서 일부 입주민들은 입주자 예정자 협의회 후원금 지출에 대한 영수증과 정산 내역을 2023년 공지 이후 여러 차례 공개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회피해왔고 2년이 지나서야 공개된 영수증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일부 입주민들의 입주자 대표회의에 불투명한 회계 처리 의혹이 제기되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해명을 통해 잔여 금액의 발전 기금은 차기 입주자 대표회의에 넘길 것이고 야시장 운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전달력이 부족해 오해를 산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후원금 관련 자료를 입주자 카페에 올렸고 일부 올리지 못한 자료는 최근 자료를 찾아 해당 자료 역시 온라인 카페에 올리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광양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끝 소식은 여수입니다. 여수 지역에서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 방제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최근 여수시가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이 국비 지원 예산을 지역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관내 소나무 재선충 발생 현황은 6만 5천 번으로 심각한 지경이라고 밝혔는데요. 2022년에 2만 5천 본, 2023년에 3만 본, 2024년에 3만 8천 본 규모에 비해 3년 만에 무려 3배 가까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특히 올해 감염 현황이 4월 말 기준임을 감안하면 연말 기준을 적용할 경우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면서 여수시의 방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의 올해 재성충 예방과 관리 등 관련 예산은 4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50억 원에 비해 되려 줄었는데 재성충 발병 소나무가 매년 늘고 있는데도 여수시가 국비 예산을 거절한 셈입니다. 네,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도 사실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역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비 예산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여수시의 입장도 들어볼까요? 네,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는 올해 소나무 재성충 관련 방제 사업비로 당초 25억 원을 편성했는데 산림청이 긴급 예산으로 편성한 산림재해 대책비 30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여수시는 이런저런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 조치해 결국 지난해보다 줄어든 40억 원의 예산만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수시는 국비 예산의 추가 수용 문제는 시 관련 부서와 협의 끝에 시 전반적인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고 주어진 여건에서 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국비나 도비 예산을 받게 되면 거기에 시 예산을 추가로 보태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마련인데요.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와 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 국도비 지원을 거절한 것은 누가 봐도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전남 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의 메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불법 합성물 피해는 순천시 의회, 광양시 의회 등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최근 전남 지역에서 최초로 딥페이크의 피해를 알린 분입니다. 순천시 의회 정광현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광현 의원입니다. 예. 자, 이 얘기하기 전에 우선 근황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요즘 조기 대선 그렇습니다. 열풍이 이제 불고 있는데 의회 분위기나 좀 의원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바로 어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마무리되고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네. 저는 이제 낮 때 밤 6이라고 해서 네? 낮에는 이제 대선 준비를 좀 예. 열심히 하고 있고 밤에는 제가 이제 4월에 아빠가 돼가지고 육아? 밤에는 육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낮 때 밤 6으로 예, 열심히 몸이 3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할 일이 많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밤에는 육아, 낮에는 대선을 위해서 예. 열심히 뛰고 계신 좀 의회 내부 분위기도 좀 전해주세요. 이제 지금 대선 준비 전에 이제 아마 저희가 지금 조기 대선부터 이제 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 때문에 지금 많이 지역 경제가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비칠까봐 의원들께서 그런 걸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투표율을 좀 올리기 위해서 각자 의원님들의 지역구라든지 정당 활동을 하면서 조기 대선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딥페이크 피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메일을 한 통 받으시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어요. 어떤 메일을 받았는지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메일을 처음 받은 건 이제 4월 7일 오후인데 이제 제가 의정 활동에 사용하는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메일 주소인데 예. 그 메일을 열어 보니까 처음 보는 이제 이름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메일 주소로 왔는데 사진 하나에 그 내용 메일 내용이 숙박업소로 보이는 침대 위에 예. 이제 신원 불상의 남녀 알몸에 예. 이제 여성분 얼굴은 안 보이고 예. 그 남성 알몸 사진에 제 얼굴이 합성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번역기를 좀 돌렸는지 조금 어눌한 한국어였고 본인을 사설 탐정으로 좀 소개를 하면서 탐정이요? 예, 저를 그러니까 정광현 의원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따라다녔다. 그러는데 뭐 저의 옳지 않는 그런 사생활을 알게 되어서 이거를 유포하겠다. 유포를 원하지 않으면 코인 계좌를 주더라고요. QR로 되어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일부 가상 코인에 이제 QR 계좌를 보내줬는데 예. 이게 하나에 한 1,500원짜리더라고요. 검색을 예. 해보니까 1,500원짜리 코인을 10만 개를 입금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로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이죠. 아. 예, 그래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제가 받았죠. 그리고 4월 7일에 한 번, 그 다음 날 2번, 총 3차례를 받았습니다. 연달아서? 예, 같은 메일 똑같은 주소로?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아하. 자, 일단 돈을 안 보내면 이걸 유포해버리겠다라는 식의 내용이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딱 놀라셨을겠지만 물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걸 의원님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 법했나요? 그러니까 얼굴은 전데 이제 예. 알고 저희 가족이라든지 저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은 확대를 했을 때 조금 이제 합성도 조금 어색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교묘하게 동영상을 캡처한 것처럼 캡처한 듯한 이미지를 보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르신이라든지 굳이 이제 확대를 안 하시는 분고 이제 그냥 쓱 지나가는 분들은 충분히 그냥 정광현 의원이 침대에 그렇게 이제 누워 있다라고 충분히 오해하기 쉽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네. 막 엄청 자연스럽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색하긴 합니다. 얼핏 봤을 때는 정광현 의원인가? 네. 라고 할 만큼에는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예. 딱 받았을 때 일단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게 사진 속의 인물들이 제가 아니라는 거를 확신을 하더라도 수치심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얼굴이 다른 모르는 사람이 알몸에 합성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이 당해도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죠. 굉장히 수치심을 예. 느끼실 거예요. 특히 저는 평소에 이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관심도 조금 있고 예.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바로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서툰 합성이라도 할지라도 이게
저에 대한 일면식이 없거나 딥페이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유포됐을 때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사태의 심각성을 좀 느꼈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뭐 내가 아닙니다라고 해도 유포가 돼버렸을 때 이미지 타격 같은 것들도 상당히 그렇죠. 네, 그렇죠. 있을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우려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금전적인 요구 뭐 이거를 딱 보고 내가 아니지만 그래도 유포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뭐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드셨겠지만 네. 이렇게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누군가에게는. 그렇죠. 이게 잘 모르고 딥페이크가 아니더라도 뭐 저희가 일상생활하면서 뭐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개인적인 공간에서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딥페이크인가 아니면은 이게 몰래 카메라인가라고 헷갈릴 수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일을 확인하자마자 의회 사무국에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메일이 도착을 했다 해서 제가 합성돼 있는 사진 빼고 메일 내용을 캡처해서 예. 전체 의원님들 계시는 카톡방에 제가 그냥 올려드렸습니다. 예. 네,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을 한 번씩 확인을 하시고 절대 대응을 하시지 말고 기다려 달라. 그리고 메일을 받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라. 공유해달라.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실을 알리고 순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돈을 보냈다거나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순천시 의회에서 다른 분들도 이런 메일을 받은 분들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되세요? 저 포함해서 6분입니다. 모두 남성 의원님들이고요.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의원님들께서 메일 아직 열람을 안 하셨거나 이게 자동으로 스팸으로 이제 스팸함으로 이제 넘어가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메일 아이디를 아직 확인을 해봐셔야 되는 의원님들도 계셔서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정확히 메일을 수신한 의원은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6분. 예. 자, 이게 최근에는 광양시 의회 일부 의원님들도 이런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네네. 전해지고 있고요. 알아보니까 다른 지방 의회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작년부터 꾸준히 조금씩 맞아요. 나오고 네. 있었더라고요. 피해 규모는 지금까지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다른 지역들 다 봤을 때? 정확한 이제 피해 규모라든지 그런 상황들은 이제 이 다른 지역의 이제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강원도의회라든지 강원.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부산 동구의회가 예.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피해를 받으신 의원님들께서 인터뷰한 사진을 보니까 그 모자이크를 되어 있는 그 사진 배경이 예. 저랑 똑같더라고요. 아. 그 똑같은 수법으로 지방 의원님들한테 그런 협박 메일이 좀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박 메일을 보낸 주체가 같다고 지금 의심을 하시는 제 거죠? 생각에 그 수법이 같고 아마 그렇게 이제 그런 범죄 집단들이 같은 집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예, 뭐 광주, 북구, 광산구 이런 예. 의원님들도 받으셨다라고 네. 지금 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법적 증거가 있다, 문자 보고 당장 연락을 네. 해라 이런 뭐 내용으로. 자, 이쯤 되면 뭐 순천시 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전국 단위 지자체에서 이런 대책을 좀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메일을 수신하고 지금처럼 이제 제가 제 실명하고 얼굴을 이렇게 공개하면서까지 이렇게 좀 크게 공론화를 시킨 이유가 예. 그 선출직 의원의 개인 정보라는 것은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개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원들의 개인 정보를 범죄에 악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심각성을 알아야 되고 예. 이로 인해서 의원들의 선량한 그런 의정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선출직 의원뿐 아니라 특히 이제 일반 시민들, 뭐 미성년자라든지 뭐 일반 노약자분들께서 위험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번 사례를 통해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순천시의회 저의 사례를 전남 그리고 전국 단위의 선출직 의원님들께서 모여 있는 톡방에 예. 저는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예. 순천의 정광현 의원인데 이러한 피해가 협박 메일 받았다. 있으니 예. 그래서 확인해 혹시 보시라. 피해를 받고 어떤 지원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라고 이렇게 모두 알려놨습니다. 함께 대책을 좀 그렇습니다. 세워보자. 네네네. 자,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지방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뭐 이름, 메일 주소 이런 것들이 공개가 네. 되어 있습니다.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SNS 때문에 요즘에 일반인들도 본인의 이름과 사진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네네. 누구나 맞아요. 좀 접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자,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걸 막거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이번 기회에 좀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네네. 일단 제가 피해를 받고 이제 일단 법률적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고발장을 작성을 하고 예. 또 접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저한테도 이제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을 했지만 순천의 경우에는 이제 여성인권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성범죄 그리고 디지털 범죄에서 우리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꼭 이름이 여성지원센터라고 해서 여성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예. 남성 누구든지 그 센터를 통해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그리고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접수할 때 동행도 해주시더라고요. 오. 예, 그런 지원도 가능하고 이제 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여성부 산하의 디지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연결시켜 주시는데 예. 디지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예를 들어 딥페이크 범죄라고 하면은 딥페이크 합성물이 유포됐을 때 포털을 약 3년간 모니터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즉시 삭제 지원까지 해주는 그런 것까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찰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수사 진행이라든지 그런 것 그리고 악성 프로그램이 제 PC에 다운이 다 받아졌는지 의회까지 오셔서 PC를 점검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일 중요한 피해자의 이런 개인 정보를 좀 이제 지켜주시고 예. 보호해주는 것까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이런 비슷한 딥페이크 관련 협박 메일을 받았다라고 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경찰 신고일까요? 예, 이제 가장 먼저 무대응, 무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전화, 문자, 메일 등 이렇게 오는데 전화를 받고 이제 끊으시면 절대 그 이후로는 전화를 받지 마시고 이제 문자는 답장 안 하시고 이런 게 중요하고 가장 먼저 수사기관에 바로 수사 의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린 이제 지원 기관에 이제 의뢰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지원센터에서 디지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결도 시켜주시고 그렇습니다. 예. 고소하는 과정도 함께 해주시고 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절차를 해주신다. 자,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런 비슷한 피해 이전에도 당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보다는 제 의원들의 누리집에 제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제 메일 주소 가끔 이제 저희 집 주소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집 주소까지 나와 네, 있어요. 저는 아마 약 3년 전, 그러니까 3년 전에 스토킹을 좀 당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셨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떤 이성간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저를 성적 대상화한 스토킹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꼭 공중전화로만 하신다든지 전화를 하시면 안 끊으시고 받을 때까지 하신다든지 핸드폰 근데 전화를 해보면 그렇게 특별한 용건이 없습니다. 본인 개인적인 이야기 얘기는 하세요. 예, 말씀은 하시는데 뭐 정치에 대한 본인의 이제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안 끊으시고 이제 제가 가장 놀랬던 게 어느 날 저희 부모님 댁에서 한 두세 시간을 기다리신 적이 있더라고요. 왜요? 그 이유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가시고 의회에서 또 막 2시간씩 기다리시고 제가 이제 지역구가 5개 동인데 예. 그 주민센터에서 또 막 2-3시간 기다리시고 의원님을 특정해서 기다리신 저를 거예요? 특정해서 그러시다가는 의회에 저를 좀 협박하는 어떤 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메시지 쪽지를 적어서 제 자리에 올려놓고 가시고 뭐 그러셨거든요. 근데 결국 그분은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또 피해를 보셨는지 이제 어느 날부터는 안 보이시다가 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 경험을 토대로 예.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또 발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경험에 우러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게 정말 좀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새삼 느낀 적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직접 겪어본 사람은 이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엄청 크다는 걸 겪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부분일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네. 아무리 다 알려지신 분이고 해도 이렇게 무섭고 한데 네. 일반인들이 이런 비슷한 피해를 당했으면 얼마나 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할까요? 우려되는 게 예. 요즘 뭐 AI 그림 합성 막 요새 막 유행하고 그리고 이제 딥페이크 범죄가 이게 성폭력
그러니까 성범죄인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처분으로 그냥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거에 심각성을 좀 많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예. 좀 있고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본인의 저작권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조금 이렇게 점점 잊고 있지 않나 예.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의회 차원에서 관련된 뭐 조례랄지 이런 것들도 발의 계획 중이십니까? 네, 최근에 이재명 후보님 역시 딥페이크로 고발장을 접수한 만큼 정치권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최근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최근 뭐 대형 통신사 뭐 해킹처럼 뭐 개인 정보에 대한 심각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만큼 디지털 범죄, 딥페이크 등 이런 범죄 예방을 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그런 제도화를 위해서 수사기관 그리고 관련 부서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 함께 좀 간담회를 한번 열고 한번 진행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예. 의회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끝으로 이건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아니지만 최근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책 관련 결의안도 발의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이상동기 범죄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히 쉽게 말해서 이제 묻지마 범죄인 거죠. 아무런 어떤 특별한 동기 없이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이제 이상동기 범죄라고 순천 하는데 박대성 사건 같은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제 1일에 이제 구형을 한다고 하고 최근 사형 선고도 받고 바로 어제 또 오늘인가요? 이제 오송에서 학생이 또 청주에서 예. 이제 흉기 난동 사건이 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요새 이상동기가 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특히 사전 예방이라든지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 위험한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형법 개정 통해서 이제 공중협박죄가 신설이 돼서 이제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아직 뭐 예방이라든지 처벌 강화 등 이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과제로 좀 남아 있고 예. 최근에 이제 하늘이법 같은 이제 그런 특별법 이제 하늘이법 같은 법률안들이 제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서 하늘이법을 좀 조속히 통과를 시키고 예. 이상동기 범죄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대응을 좀 마련해 달라는 촉구안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고 해서 이제 CPT-ED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교원들을 지킬 수 있고 이상동기를 그나마 사전에 좀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또 필요해 보이고 최근 어제 있었던 흉기난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언론 보도가 있지만 정신응급 합동센터 이런 것들도 좀 실질적으로 운영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는 것 때문에 네. 시민들의 불안감이 하루하루 날로 커져가는 요즘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계획도 좀 들어볼까요? 이게 제가 꼭 피해를 받고 나서 이 심각성을 알고 이렇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저는 좀 늦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통해서 이제 지방의회, 국회에서까지 이제 법적으로 그리고 대응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저작권을 좀 소중하게 알고 그리고 나도 언제나 위험에 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위험을 좀 항상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저도 하나의 아빠가 또 된 만큼 이제 모든 시민들께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이상동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무대응입니다. 무대응입니다. 대응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이야기하기. 예, 좋습니다. 자,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체크 이슈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SK텔레콤 유심 대란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지난 22일 SK텔레콤은 해킹으로 인한 악성 코드 감염으로 고객 다수의 유심 정보가 일부 유출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파장이 오늘 아침 유심 대란으로 이어졌죠. 네, SK텔레콤은요, 지난 25일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하고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 개 곳의 T월드 매장에서 유심 교체를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예. 이 SKT 가입자 2,300만 명과 이 회사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는 187만여 명을 합치면 2,500만 명이 됩니다. 와. 그런데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유심은 단 100만 개뿐이라서요. 예상했던 대로 재고 부족으로 인한 혼선이 빚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이제 회사 오는 길에 보니까 대리점 아직 오픈 전인데 네. 벌써 그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재 전국 SKT 매장 앞 오늘 다 비슷한 모습이었겠죠. 맞습니다. 이 오전대 지역의 SKT 대리점 매장마다요. 정보 유출하는 불안감에 가입자들은 매장 오픈 전부터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매장에서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는 매장은 시간이 지나도 이 매장 앞에 손님이 줄어들지가 않았는데요. 유심을 교체하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 걸려요. 예. 근데 이 시간보다 대기하는 가입자가 계속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예. 현재 대부분의 대리점에서는요. 유심 예약만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예약만 받고 그냥 네. 돌아가는 거예요? 교체할 수 있는 매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유심 교체를 예약하면요. 매장에서 신청자들에게 순차적으로 교체 연락을 한다는데요. 매장마다 전달 사항이 달라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전 11시쯤 이 티월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유심 무료 교체 신청 메뉴는 대기자가 12만여 명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유심 교체로 힘들고 또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대기 상태가 이어지면서 이 SKT 사용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온다고 왔는데도 앞에 이미 줄 섰더라고. 직장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일부러 시간 내갖고 왔는데 한참 기다리고 생년월일하고 이름하고 번호하고 그러면 이제 연락을 준대 순번으로. 근데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어. 일단 이라도 해놓는 거지.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니까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점점 더 그러잖아. 은행 업무도 이걸 해야지. 이거 심각해 지금. 그냥 빠른 시일 내에 연락 주겠다라고만 문자가 왔고 언제 받을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개인정보가 털릴지 모르는 거기도 하고 핸드폰 하나로 뭐 다 할 수 있는 시대기도 하니까. 아니 사람 안내도 없이 뭣도 없이 나 기다리게 해놓고 나 지금 예약만 받고 있으면 말 되냐고. 이게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 안내도 없어. 뭔 얘기도 없고 내가 줄 서고 한 시간씩 기다리고 있다가 가게 되면 이게 되냐고. 그 항의를 해도 그 공식적으로 뭐 저거 받은 게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 소비자는 얼마나 불편해 이게. 불안하잖아요. 이거 혹시 우리는 또 이런 거에 좀 모르니까. 네, 지금 다들 공통적으로 약간 답답하고 화나는 목소리를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뭐 5월 말까지 지금 500만 개 유심을 확보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네. 모자라서 한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심 해킹이라는 말이 저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게 그저 뭐 전화번호, 이름 이런 단순한 네. 정보를 빼내가는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유심히 해킹 당하는 것은요, 단순히 전화번호, 뭐 아이디, 비밀번호 이 개인 정보가 아니라 유심 정보입니다. 유심 정보. 이 유심은요, 고객의 고유한 정보를 담은 칩입니다. 그 소통만한 그 칩 안에요, 통신사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인증할 때 사용하는 정보를 뜻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유출되면요, 수많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유출된 유심 정보를 불법 복제해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포폰을 만들 수 있고요, 또 금융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걸 굉장히 문제 삼는데요. 이전에 기본적인 개인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이 유심 정보가 유출된다면요, 이 정보 두 가지 정보가 만나서 최악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SKT에서는 민감한 개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지만요. 네.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 민감한 개인 정보가 어디까지가 민감한 것인가를 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정보에 특히 한 발짝 늦을 수 있는
고령의 가입자,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더 난감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줄 서 있는 대부분의 가입 교체하는 분들도 다들 대기자가? 고령이었어요. 아, 그래요? 젊은 분들은 대부분 뭐 빨리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온라인으로 해버리거나? 예약을 해버리는데 음. 이분은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또 QR 코드로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음. 곤란한 상황인데요. 특히 고령의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 가입자의 경우에는요, 더욱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게 알뜰폰이라는 게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SK텔레콤 측이 자사통신망과 알뜰폰 통신망 서버를 분리 관리하면서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 해킹 사고 이후에요, SK텔레콤 자사 고객들 대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날이 22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알뜰폰 가입자들에게는 24일에 제공하면서 불만이 컸습니다. 이틀 지나고 난 후에 공지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SKT 대리점에서 유심 무상 교체를 해준다고 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 알뜰폰은 다른 대리점에서 해야 한다면서 해주지 않은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고령의 가입자들은 어리둥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줄 서도 되냐 하고 알뜰폰 되냐 했더니 알뜰폰 어디서 한지도 모른다 하잖아요. 저도 알뜰폰에 나왔어 지금. 이거 기다리고 있었죠. 물어보고 안 된다 하길래 지금 어디 가서 물어보려고 지금. 알뜰폰 어디서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알아보기도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저 사람들 모르고 있잖아요. 저들이 잘못해갖고 유출해갖고 우리를 이렇게 피해를 줘요. 나 안 그러면 오늘 이거 바꿔볼 거예요. 오늘 바꿔볼 거예요. 이런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알뜰폰 가입자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공지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현재 S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회사가 14개사입니다. 아,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네, 구체적인 교체 방법과 일정은 각 알뜰폰 회사별로 다르게 공지되니까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알뜰폰 브랜드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의 공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최대 통신사가 초유의 해킹 사태를 맞으면서 가입자들은 우리나라 정보통신 보안에 대한 불만과 또 불안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정보통신 보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가입자들은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얼마나 유출되는지도 모르고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통신사에 가입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 전반적인 통신 보안이 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언제까지 불안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게 불안한 거죠. 더군다나 내 정보가 전부 다 털렸다는데 유심을 바꾼다고 해서 이미 정보가 털렸는데 그게 다 회수가 되는 건 아니니까 내 정보가 일단 다 간 건 맞으니까 무슨 대책이 필요하긴 하죠. 이게 이대로 언제는 이게 누군가 털려고 맘먹으면 털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고 걱정이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어디든. 그러니까 내가 LG로 갈아탄다고 해서 또는 KT로 갈아탄다고 해서 이게 또 SK를 계속해서 믿고 가는 것도 걱정이고 간다고 해서 거기는 안 들리라는 보장이 확실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통신사에 가입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보면서 SKT가 AI 이런 것에 지금 열중한 사이에 보안엔 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만큼 중요한 통신수단이 됐지만 이 보안 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구성해야 하지만 이 AI 영역 등에서 돈 벌기만 급급해 본업인 통신과 보안 영역 관리에 소홀했다는 평가가 높습니다. 예. 이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AI에서 보안 위험이 들어오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디지털인증협회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 융합보안학과 이기혁 교수 인터뷰입니다.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이런 보호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서로 삼위일체로 맞물려 가야만이 제대로 보호되고 동작이 되지 잠시라도 이걸 갖다가 늦추면은 그런 보안 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챗 GPT를 시작으로 해서 은근히 AI가 지금 스며들고 있죠. 보안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AI가 할 수 있고 보안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도 AI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AI가 함에 따라서 우리가 히든 모르게 우리의 개인정보가 쭉쭉쭉쭉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보다 더 촘촘한 AI에 대비한 보안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요.
네, 한국 디지털 인증협회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 융합보안학과 이기혁 교수였습니다. 자, 보안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AI고 또 막을 수 있는 것도 AI이기 때문에 촘촘한 AI 대응이 이제 또 한 번 필요하다 앞으로는 네. 이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네, 개개인의 보안도 중요한데요. 주기적으로 모바일 인증서를 재발급받고 금융 앱의 보안 설정을 다시 확인하는 등 이 모바일 기기 보안 조치로 개개인의 정보 보호도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오늘은 SKT 유심 해킹 사태 관련해서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전라남도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이용헌 메시지 정책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죠. 27일 2025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이 나흘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1위 경기도에 이어서 전남은 2위를 했네요. 경기 성적 이외에도 성과가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년간의 체전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2025 전국 생활대축전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전국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예. 이번 대회는 약 2만 명의 참가자가 41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쳤고 대회 기간 동안 전남 곳곳에서는 문화행사와 지역 축제들이 열려 선수들과 도민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예. 이번 대회는 약 325억 원의 경제 효과와 238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창출했으며 전남도의 체육 인프라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에 긍정적 순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5 남도 국제 미식산업 박람회, 2025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등 향후 국제 행사 준비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관련 소식입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전남 지역의 가축 시장이 한동안 폐쇄가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폐쇄됐던 가축 시장을 오늘 28일부터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개장합니다. 먼저 주의 단계인 순천, 담양, 곡성, 고흥, 보성, 영광, 장성 등 7개 시군의 가축 시장이 문을 엽니다. 예. 하지만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과 무안, 심각 단계인 나주, 화순, 장흥, 당진, 해남, 목포, 한평, 신안에서는 소 거래가 금지되며 해당 시군 가축 시장은 5월 5일부터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예. 가축 시장에 들어오는 차량은 거점 소독 시설과 시장 입구의 이중 소독을 받아야 하며 출입 차량과 방문객 모두 철저한 방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시장 입구에서는 수의사가 임상 검사를 실시하고 출입구마다 발판 소독 시설도 비치될 예정입니다. 예. 안전한 가축 시장 재개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를 꿈꾸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신청자를 받고 있다고요? 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관광 분야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5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예. 참여 대상은 19세부터 55세 이하의 전남 거주자나 전입 예정자로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 창업자나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입니다. 관광업종에 새로 창업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전체 신청자 중 30명을 선발해 관광 창업 전문 교육과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10명의 창업자에게 최대 2천만 원씩 총 2억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신청은 전남관광재단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5월 12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관광재단 기업 육성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업 쪽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지원 대상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5월 12일까지 얼른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관 보전 직불제 관련 소식입니다. 어떤 제도고 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라남도는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경관보정직불위의 사업 신청을 오는 5월 15일까지 받습니다. 예. 사업 대상에는 메밀, 유채,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다양한 꽃과 식물이 포함됩니다. 경관보정직불제 사업은 마을 단위로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 군수와 협약을 맺은 후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 신청 대상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경관작물 헥타르당 170만 원, 균경관작물에 대해서는 100만 원, 균경관 초지작물에는 45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해당 읍면 농정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 또는 전남도청 농업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 경관을 보존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비도 지원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이용권 1차 신청자를 5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예. 경제적 이유로 배움을 포기한 분들을 위해 35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NH농협체험카드로 제공하며 이 지원금은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과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입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른데요. 저소득층은 전남도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장애인은 보조금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저소득층 및 등록장애인 총 3천여 명을 선정하고 오는 6월 2차 모집에서는 노인 등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니 배움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이용헌 메시지 정책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4월 28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